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반두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핵심적인 우리가 무엇을 인지할 때 그것을 행동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이제 자기 효능감으로 이제 어,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기 효능감이란 과연 뭐냐? 이 자기 효능감은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정서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수용하느냐 하는 측면과, 하나는 능력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믿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정서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자신감이 나오는데, 자기 효능감은 이 정서적 측면보다는 능력적 측면에서 자기가 특정한 행동을 하면 바람직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것을 자기 효능감인데, 예를 들면은 나는 영어는 못하지만 수학은 하면 잘할 수 있다 할 때 이게 수학에 대한 효능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 구체적인 어떤 사항에 대한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개인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으로도 나눠지는데, 개인 효능감은 나는 이거 하면은 이걸 잘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 집단 효능감은 우리 팀은 요거는 잘한다, 우리 팀은 단결 잘한다, 우리 팀은 서로 간에 도움을 잘 주고 있다, 이렇게 집단 효능감도 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반드라는 자기 효능감으로 봤는데, 그러면 자기 효능감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거에 대한 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효능감을 높이는 요인들이 뭐냐? 첫째는 성취 경험을 들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성취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취한 경험과 연결되는 어떤 그거에 대한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취의 경험은 큰 어떤 것들을 성취한 것보다는 작은 성취 경험의 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작은 성공을 자꾸 반복화하는 것. 그것이 점점 자기 성취 경험으로 축적되면서 그것이 자기 효능감으로 어떻게 돼요? 자꾸 축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큰 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 하나라도 자꾸 반복적으로 더 성취하면서 그걸 통해서 점점 자기 내면에 강한 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은 대리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대리 경험, 내가 보기에 정말로 저렇게 하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누구와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는 것이 좋냐면,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자극을 주는 사람, 나한테 희망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점점 대리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효능감이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언어적 설득이에요. 이 언어적 설득은 뭐냐면 격려와 칭찬이에요. 주변에 큰 인물 밑에는 누가 있냐면 그 사람한테
신념과 칭찬을 준 분명히 뭐가 있어요? 스승이 있거나 서포터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계속 신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비판한다든지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꾸 질책을 할 경우 효능감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일례로 미국에 옛날에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여성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그 성악에 대한 큰 소질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 당시에 자기하고 한 거의 10여 살 그 차이 나는 어떤 선생님한테 가서 계속 레슨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점점 이 여성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 선생님과 사랑에 빠져서 궁극적으로 그 여성 그 여자 그 성악을 잘하는 사람은 그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자기의 와이프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계속 무엇을 하면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요거는 잘못된 거, 요걸 이렇게 더 잘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악가는 점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다 보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자꾸 뭔만 하면은 자기 남편이 지적을 해서 이건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여성은 나중에 그 성악가의 길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 남성은 그 자기 와이프 되는 사람이 노래 성악을 할 때마다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잘한다. 정말로 대단하다. 그러면서 점점 그 여성은 다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개발을 해서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서 나중에 유명한 성악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것처럼 언어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그 다음에는 정서적 신념 상태예요. 정서적 신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남들도 자기를 믿어준대요. 자기를 사랑하면 세상도 자기를 사랑해준대요. 내가 스스로 자기를 자꾸 부정하고 나의 결핍된 부분을 자꾸 쳐다보고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면 그것은 점점 자기의 효능감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효능감은 정서적 신념 상태로 갈 때 나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래서 나를 가능성적 존재, 나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내가 나를 자꾸 믿으면 믿음으로 믿어주고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 효능감은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효능감이 어떻게 높아지면 어떤 그 형태의 행동이 발현되기 시작하냐 하면은 첫째는 효능감이 높으면 선택적으로 행동한대요. 이 선택적 행동은 뭐냐면 내가 좋은 것, 싫은 것을 자기가 확인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옛날에 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몇몇 남학생들과 여학생을 서로 이렇게 만나도록 소개팅을 하면서 남학생한테 여학생 2명을 교수가 소개시켜 주는데 한 여학생은 상당히 아주 예쁘게 생기고 누가 봐도 이렇게 매력적인 여성, 다른 한 여성은 좀 매력적 여성이 떨어지는 두 여성을 남학생한테 소개시켜 주면서 그 교수님이 남학생한테 한 번은 자꾸 칭찬을 해주고 자기 효능감을 자꾸 높여줬어요. 그래서 너 나중에 데이터를 하면 어떤 사람 하고 싶으냐 하면 효능감을 상당히 높여줬던 학생은 정말로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성과 데이트를 하겠다 그러고 그 남학생의 효능감을 자꾸 떨어뜨려 놨을 경우에는 그 남학생은 내가 어떻게 감히 저런 여자랑 데이트해. 그래서 차선의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능감이 높으면 자기 안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은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서 그 선택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선택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효능감이 낮으면 선택의 범위가 줄어들어서 반복적으로 자기가 하는 행동만 반복적으로 하는데 효능감이 높아지면 이제는 자기가 점점 그동안 도전하지 않았던 것을 도전하면서 나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효능감이 높으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설사 이번에 안 되더라도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고 또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거죠. 우리 어느 학생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넘겨나오면서 한 얘기가 교수님, 한계 뒤에는 기적이 있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효능감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또 다른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볼 때에 정서적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반응이 달라요. 자, 예를 들면은 현대 그룹을 일으켰던 정주영 회장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화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아랍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몇몇 그 공직자들을 보내가지고 과연 아랍의 우리 건설업체 자체를 진출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하니까 갔다 왔던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거기는 비도 안 오고 사막이고 모래벌판이고 도저히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와서 보고를 했을 때 다시 정주영 회장한테 보내서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임자 당신이 한번 갔다 오소 해서 갔다 오고서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계속 비가 안 오니까 계속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좋고 모래벌판이기 때문에 모래를 구하지 않고 그 모래를 계속 써서 좋고 아무리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선선하니까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은 훨씬 더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건설의 충분한 가능성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정종 회장은 항상 99%의 자신감과 1%의 긍정적 신념을 가지고 뭐든지 일을 추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 반응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방향, 긍정적 방향에서 자꾸 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그 연구를 통해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발표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